안녕하세요. 써니네TV의 써니입니다. 여러분께선 혼자 어디론가 떠나보신 적이 있었나요? 53년 만에 처음으로 저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50대 주부의 생애 첫 가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 화를 잘 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욕도 못하지요. 화를 내지 못한다는 건 혼자 참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분하고 억울한데 화를 내지 못하니까 눈물부터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화를 내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욱 한다고 하죠. 욱 하고 나가버려요. 물론 남편은 나중에 사과를 하지만 또 전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그 욱했을 때 제가 받은 상처는 그냥 대충 덮일 뿐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부부싸움이 손에 꼽힐 만큼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서로 배려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싸움을 못하기 때문이죠. 신혼 때 제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도 무슨 일로 남편이 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무거운 배를 이끌고 골목골목 찾아다니다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공터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은 2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무섭고 두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억울하면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남겨진 사람에 대한 복수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생각에 임신했었지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남편의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 상황을 아니까 최대한 남편을 배려하다가 무슨 일로 또 남편이 욱하고 현관을 나서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뒤쫓아가서 소리쳤어요. 난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남편에게 난생 처음 소리쳐본 사건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앵두를 따다가 대화 중에 남편이 욱하고 그냥 바로 출근 준비하더니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일 때 난 항상 남겨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항상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날 제가 하는 말보다 타인의 말을 우선시하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서 30년간 참기만 했던 저의 무언가가 확 터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 짐을 싸서 딸에게 양수역까지 태워다 달라고 했어요. 데려다 주지 않으면 택시를 불러서라도 가겠다고요. 카카오 택시는 없어도 택시 회사에 전화하면 추가 요금 더 내고 집 앞까지 부를 수는 있거든요. 그쪽에서 보내줄 택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요. 엄마의 호캉스라고 생각하고 협조해 달랬더니 양수역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양수역에 앉아서 어디로 갈지 검색하다가 너무 멀리 가는 것도 피곤할 것 같고 호텔에 쭉 있을 건데 멀리 갈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까운 호텔을 예약했답니다. 양수역 앞엔 택시가 그나마 많은 편이라 택시를 타고 남양주 돌체카사 호텔로 갔어요. 출발하면서 남편의 전화는 차단했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호텔에서 파는 피자를 주문했어요. 집에서 가져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맥주랑 같이 먹었는데요. 생각할 게 많은 탓인지 식욕도 올라서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어버렸답니다. 피자를 먹고 난 다음 호텔방 내부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한가득 담아온 책 중에 한 권을 골라 읽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생각나는 것들 노트에 기록도 했고요. 한참 동안 책을 읽다가 욕조에 뜨거운 물 틀어놓고 반신욕을 했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욕실에서 반신욕을 하노라니 마음이 서서히 평안해지더군요. 반신욕 후 다시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셨네요. 이 돌체카사 호텔엔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방이 있어요. 일정룸 이상 투숙객에 한해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중 1시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중 2시간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가볍게 파스타를 해먹을 수도 있고 라면, 계란 요리, 토스트 등을 해먹을 수 있답니다. 전 아침으로 찐감자 2알과 방울토마토, 버터 바른 토스트에 커피 한 잔을 마셨네요. 가볍게 아침을 먹고 제가 먹은 것들 설거지를 한 후 올라와 혼자 TV를 봤습니다. 모두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도 저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곤 했었는데 집에선 개 3마리, 고양이 5마리를 케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갖기는 어려웠던 거더라고요.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 내가 꼭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없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전 그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50대부터는 우리들 자신을 케어하며 살자고 영상에서 수없이 말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저 역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었구나 하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 테두리가 깨진다면 그것을 가정하는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도 못 내고 욕도 못하면서 많은 시간 혼자 참는 게 익숙한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함이 쌓였다 터지면 손절로 나타납니다. 그게 타인이냐 자신이냐를 선택할 뿐이죠. 타인을 손절하면 평생 안 보는 거고 자신을 손절하면 그 상처들이 낫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채로 그대로 덧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그 상처들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가족이 테두리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테두리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걸 자각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둘째 날 점심은 호텔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메밀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막국수도 맛있고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도 맛있었어요. 저녁은 호텔에서 가볍게 먹은 후 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답니다.
산책을 마치고 호텔 주차장을 둘러보았는데요. 방울토마토랑 오이, 상추 등을 직접 키우시더라고요. 제가 먹은 방울토마토들도 여기서 수확하신 것 같아요. 다음날 늦은 아침을 먹고 저녁엔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켰답니다. 50대가 되도록 혼자 여행 한번 해본 적 없는 저 자신의 호캉스 마지막 밤을 기념하는 의미로 말이죠. 다음날 아침 짐을 챙긴 후 남편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데리러 오라고요. 전화만 차단했는데 톡도 안 오길래 전날 밤 제가 엄청 긴 톡을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차단되었길래 톡도 차단당한 줄 알았었답니다. 바로 데리러 오겠다고 하길래 내일 아침 주소 찍어줄 테니 오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집에 왔습니다. 3박 4일간의 첫 가출 여행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